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금정구 등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는 이어져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도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CBS가 현대건설의 백스코 제3전시장 수주 시도에 대해 입찰 제한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뒤에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현대건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본격 대응에 나서며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철수한 뒤 부산시가 추진하는 2,900억 원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장 입찰 참여를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CBS 보도 이후 국회 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 등 정치권도 가세하며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입찰 제한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 하반기 시 업무 보고에서 현대건설의 백스코 입찰 문제를 집중 질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이 가덕도는 포기하고 돈 되는 사업만 노리는 건 시민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훈 건교위원장입니다. 다시 또 부산시의 백석고 제3전시장 같은 이런 시의 사업에 자기들이 하고자 발을 들이대는 것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 7월 달에 하반기 업무 보고 때 현대건설과 관련한 부산시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든지 또 백석호에 관련된 입찰 제한이라든지 페널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진행 과정을 보고 이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다른 진행에도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로 확대해 입찰 제한이나 사업 배제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부산시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되자 부산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전 해체 산업으로 지역이 발전할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사용 후 해결료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하면서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 8년 만에 해체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오늘 오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입니다. 노후화된 걸 무조건 해체를 해야지. 노후화된 거를 보수공사를 해서 가동을 한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걸요. 해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면 해체를 하고. 주민들 생각하면 그 주위에는 다 불을 안고 사니까 위험하니까 피안이 다 됐으면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지역에선 원전 해체 산업이 불러올 지역 경제 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에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 투입이 예상되는데 이미 지난해 원전 해체를 종합 연구하는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도 문을 열어 이 지역이 원전 해체 시장의 중심이 될 거란 전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한 원전 해체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습니다. 우선 원전에 남은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반출하는 게 관건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옮길 건식저장시설을 고리원전 부지에 짓고 있지만 이 작업이 늦어지면 해체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또 1호기와 설비를 공유하는 2호기를 계속 가동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어제 원안위 회의에서는 2호기 계속 운전을 심사하는 가운데 1호기 해체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체는 인접 포기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해체 과정 착수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 자체가 없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극 항로 개척과 친환경 항만 전환, 디지털 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북극 항로팀과 에너지 자립사업팀 등이 신설돼 전략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BPA는 북극 항로를 차세대 해운 루트로 보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지난 3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은 전체의 7.3%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 2022년 48%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비 지원율이 기존 70%에서 지난해 55%까지 떨어지며 소상공인의 보험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고용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고용 우수기업은 리더스 손해사정과 센텀 의료재단, 한국선급, THK 컴퍼니 등 15개사입니다. 고용 우수기업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4천만 원과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산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열어 올해 사업 대상지로 동래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과 5층에 미디어 체험 콘텐츠로 꾸며진 들락날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시 전체로는 107번째, 동래구에서는 6번째 들락날락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가 2025 국가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도입한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월 이용 금액이 4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최대 4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25.1도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기술 강일구,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 CBS